2018년 경기도 수원시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김미영 씨는 그의 82살의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어요.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났고 아들 하나뿐인 그녀에게 시어머니는 큰 짐이었죠. 시어머니는 치매 초기 증상을 보이셨어요. 같은 말을 몇 번씩 반복하고 밤에는 집을 나가려고 하셨습니다. 미영 씨는 매일 지쳐갔어요. 엄마, 또 그 얘기예요? 어디 가시려고 해요? 이런 말들이 하루에도 몇 번씩 반복됐습니다. 시어머니는 늘 방 한구석에 낡은 보자기 하나를 소중히 간직하셨어요. 그 안에는 오래된 편지들과 사진들이 들어 있었죠. 미영 씨가 정리하려고 하면 펄쩍 뛰며 말리셨어요. 이건 건드리면 안 돼. 내가 죽어도 이건 버리면 안 된다고. 그렇게 소중히 여기시는 물건이 뭔지 궁금했지만 미영 씨는 그냥 놔뒀어요. 2019년 봄, 시어머니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어요. 밤낮이 바뀌고 미영 씨를 알아보지 못할 때도 많아졌죠. 그래도 그 보자기만은 항상 품에 안고 계셨어요. 어느 날 밤이었어요. 시어머니가 갑자기 미영 씨를 불렀습니다. 며느리야, 잠깐 이리 와봐. 그때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어요. 맑고 또렷했죠. 마치 치매가 없던 사람처럼요. 이거 말이야. 시어머니가 보자기를 꺼내며 말씀하셨어요. 내가 죽으면 너한테 줄 거야. 미영 씨는 그냥 고개만 끄덕였어요. 또 치매 증상이겠거니 했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날 새벽 시어머니가 조용히 돌아가셨어요. 잠든 사이에 편안하게 가신 거였죠. 장례를 치르고 나서 미영 씨는 집안 정리를 시작했어요. 시어머니 방에는 정말 많은 물건들이 있었거든요. 오래된 옷가지들, 그릇들, 이런저런 생활용품들이요. 대부분은 버릴 것들이었어요. 낡고 부서진 것들이 대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보자기만은 따로 보관해뒀어요. 시어머니가 그렇게 소중히 여기셨으니까요. 며칠 후 미영 씨는 용기를 내서 보자기를 열어봤어요. 안에서 나온 건 정말 오래된 편지들이었어요. 누렇게 바랜 편지지에 손으로 쓴 글씨들이 빼곡했죠. 첫 번째 편지를 읽기 시작했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건 시어머니가 남편, 그러니까 미영 씨의 시아버지에게 쓴 편지였거든요. 1952년에 쓰인 편지였어요. 시어머니가 20살 때 쓴 거였죠. 여보, 오늘도 당신 생각뿐입니다. 전쟁이 끝나면 꼭 돌아와 주세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두 번째 편지도 읽어봤어요. 1954년에 쓰인 거였죠. 여보, 아이가 생겼어요. 우리 아들이에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빨리 돌아와서 아들 얼굴 좀 보세요. 그 아들이 바로 미영 씨의 남편이었어요. 편지를 한 장 한 장 읽어가며 미영 씨는 울음이 나왔어요. 그 안에는 젊은 시절 시어머니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거든요. 남편을 그리워하는 마음, 아들을 키우며 혼자 견뎌낸 힘든 시간들, 모든 게 편지 속에 있었어요. 오늘은 아들이 첫걸음을 뗐어요. 당신이 옆에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아들이 아파서 밤새 못 잤어요. 혼자서 키우기가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요. 그래도 당신을 위해 잘 키우고 있어요. 우리 아들 정말 예뻐요. 편지는 몇십 통이나 됐어요. 모두 시아버지에게 보내려고 썼지만 보내지 못한 편지들이었죠. 전쟁 중이라 주소를 몰랐거든요. 마지막 편지는 1955년에 쓰인 거였어요. 여보, 오늘 소식을 들었어요. 당신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다는 소식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 아들만큼은 잘 키우겠어요. 당신이 자랑스러워할 아들로 키우겠어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약속이에요. 미영 씨는 편지를 다 읽고 나서 한참을 울었어요. 시어머니가 평생 혼자서 견뎌낸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거든요. 20살의 남편을 잃고 혼자서 아들을 키우며 살아온 세월. 그 모든 게 이 편지들 속에 담겨 있었어요. 그제서야 미영 씨는 깨달았어요. 시어머니가 왜 그렇게 그 보자기를 소중히 여겼는지를요. 그 안에는 시어머니의 젊은 날의 사랑과 희망이 모두 들어 있었거든요. 그동안 미영 씨는 시어머니를 이해하려고 노력한 적이 없었어요. 그냥 치매에 걸린 늙은 여자로만 생각했죠. 하지만 시어머니도 한때는 누군가를 사랑하고 희망을 품고 살았던 젊은 여자였어요. 편지 뒤에는 오래된 사진들도 있었어요. 젊은 시절의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가 찍은 사진들이었죠. 그 사진 속의 시어머니는 정말 아름다웠어요. 미영 씨는 그 사진들을 보며 또 울었어요. 시어머니가 그렇게 아름다운 젊은 시절을 보냈다는 걸 처음 알았거든요. 그날 밤 미영 씨는 시어머니 영정사진 앞에 앉았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어머니, 이제야 알겠어요. 어머니가 왜 그 보자기를 그렇게 소중히 여기셨는지요. 제가 너무 몰랐어요. 어머니도 저처럼 사랑하고 아파하고 그리워하며 사셨다는 걸요. 그 다음 날부터 미영 씨는 달라졌어요. 시어머니에 대한 원망이 사라진 거죠. 대신 시어머니가 남긴 편지들을 정성스럽게 정리했어요. 액자에 넣어서 시어머니 영정 옆에 놓아두었죠. 그리고 이웃 할머니들에게 시어머니 얘기를 할 때도 달라졌어요. 예전엔 치매로 고생했다는 얘기만 했는데, 이제는 시어머니의 젊은 시절 얘기도 했어요. 우리 어머니 젊었을 때 정말 아름다우셨어요. 혼자서 시아버지를 기다리며 아들을 키우셨대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시어머니에 대한 미영 씨의 마음도 편해졌어요. 몇 달 후 미영 씨는 시댁 제사를 지낼 때 특별한 일을 했어요. 시어머니가 쓴 편지 중 한 통을 시아버지 제사상에 올린 거예요. 시아버지, 어머니가 평생 전하지 못한 마음을 이제라도 전해드려요. 그렇게 말하며 편지를 태웠어요. 편지가 타면서 연기가 하늘로 올라갔어요. 마치 시어머니의 마음이 시아버지에게 전달되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미영 씨는 꿈을 꿨어요. 시어머니가 나타나서 웃으며 말씀하시는 꿈이었죠. 고마워, 며느리야. 내 마음을 알아줘서 고마워. 꿈에서 깬 미영 씨는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이번엔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따뜻한 눈물이었죠. 그 후로 미영 씨는 시어머니를 그리워하게 됐어요. 살아계실 때는 몰랐던 시어머니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됐거든요. 가끔 시어머니가 쓰던 방에 들어가서 편지를 다시 읽곤 했어요. 그럴 때마다 시어머니가 옆에 앉아 계신 것 같았어요. 어머니, 이제야 어머니 마음을 알겠어요. 다시 태어나면 더 잘해드릴게요. 미영 씨는 그렇게 중얼거리곤 했어요. 시간이 흘러 2021년이 됐어요. 미영 씨도 이제 60이 넘어서 며느리를 일들였어요. 새 며느리는 젊고 예뻤지만 시어머니인 미영 씨와는 사이가 별로였어요. 처음엔 미영 씨도 서운했어요. 며느리가 자신을 대하는 태도가 차가웠거든요. 하지만 시어머니가 남긴 편지들을 생각하면 이해가 됐어요. 며느리도 지금은 젊고 철이 없지만 언젠가는 알게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미영 씨는 며느리에게 화를 내지 않았어요. 대신 이해하려고 노력했죠.
어느 날 며느리가 아팠을 때 미영 씨는 병원에 데려다 줬어요. 그리고 간병을 해줬죠. 며느리는 그때 처음으로 미영 씨에게 고마워했어요. 어머니 감사해요. 그 말을 들으며 미영 씨는 시어머니 생각이 났어요. 시어머니도 분명 이런 마음이셨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미영 씨는 며느리에게 시어머니 얘기를 해줬어요. 편지들과 사진들도 보여줬죠. 우리 어머니가 남기신 편지예요. 평생 혼자서 아들을 키우시며 쓰신 편지들이에요. 며느리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그리고 미영 씨에게 말했어요. 어머니, 저도 언젠가 이런 마음을 남길 수 있을까요? 미영 씨는 며느리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그럴 거예요. 우리 모두 누군가의 어머니니까요. 그날 이후 미영 씨와 며느리의 관계는 많이 좋아졌어요.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게 됐거든요. 미영 씨는 종종 생각해요. 만약 시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그 편지들을 봤다면 어땠을까 하고요. 분명 시어머니를 더 잘 이해하고 더 잘해드릴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이라도 알게 됐으니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그 편지들 덕분에 미영 씨는 사람을 이해하는 법을 배웠거든요. 특히 나이 든 어른들을 이해하는 법을요. 모든 노인들에게는 젊은 시절의 이야기가 있고 그 이야기 속에는 사랑과 희망이 담겨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지금도 미영 씨는 시어머니가 남긴 편지들을 소중히 보관하고 있어요. 가끔 꺼내서 읽어보면서 시어머니를 그리워하곤 해요. 그리고 자신도 언젠가는 며느리에게 무언가를 남겨줄 거라고 생각해요. 편지든 사진이든 아니면 따뜻한 마음이든요. 그게 바로 시어머니가 미영 씨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이었어요. 사랑하는 마음을 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거죠. 2023년 추석날, 미영 씨는 시어머니 묘소에 갔어요. 그리고 시어머니 앞에서 편지를 읽어드렸어요. 시어머니가 시아버지에게 쓴 그 편지를요. 어머니, 이 편지 시아버지께 잘 전해드리세요. 어머니가 평생 전하지 못한 그 마음을요. 바람이 살짝 불며 나뭇잎들이 흔들렸어요. 마치 시어머니가 대답하시는 것 같았죠. 미영 씨는 그날 묘소에서 많은 것을 다짐했어요. 앞으로는 주변 사람들을 더 이해하고 더 사랑하겠다고요. 특히 나이 든 어른들의 마음을 더 헤아리겠다고요. 그리고 자신의 며느리에게도 좋은 시어머니가 되겠다고 다짐했어요. 시어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사랑으로 감싸주겠다고요. 집으로 돌아온 미영 씨는 며느리에게 말했어요. 우리 이제부터 진짜 가족이 되어봐요. 며느리도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어머니. 저도 그러고 싶어요. 그날 밤 미영 씨는 시어머니 영정 앞에 앉아서 말했어요. 어머니, 이제 정말 어머니 마음을 알겠어요. 어머니가 남겨주신 사랑, 잘 이어가겠어요. 영정 속의 시어머니는 여전히 따뜻하게 웃고 계셨어요. 마치 미영 씨의 마음을 다 이해한다는 듯이요. 그렇게 미영 씨는 시어머니로부터 가장 소중한 것을 물려받았어요. 그건 바로 사랑하는 마음이었어요. 조건 없이 끝까지 사랑하는 마음이요. 지금도 미영 씨는 그 편지들을 보며 생각해요. 사랑은 표현해야 전해진다는 걸요. 그리고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걸요. 시어머니가 남긴 그 보자기는 이제 미영 씨의 가장 소중한 보물이 됐어요. 그 안에는 사랑과 용서, 그리고 이해가 모두 들어있거든요. 앞으로도 미영 씨는 그 보자기를 소중히 간직할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는 자신의 며느리에게도 물려줄 거예요. 사랑이 계속 이어지도록요.
그게 바로 한 가정에서 일어난 작은 기적이었어요. 쓰레기라고 생각했던 낡은 편지들이 가족을 하나로 만든 기적이었죠.